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리온 신발골 현지 지도하신 5돌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풀어 주시며 인민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첫 사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날은 201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그날 경공업 생산 기지들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 씨를 뿌리시고 품들여 갖고 오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공장을 신발공업 부문의 전용단위 표준 공장으로 꾸릴 때 대한 이런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그 인민사랑에 또 받들려서 이제 신발공업 부문의 전용단위 표준 공장으로 이제 훌륭히 일도소개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제부가 마련되었다고 이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의 기여와 미감에 맞게 이제 도안을 앞세우고 생산을 종상할 때 대한 이런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쳐 공장의 여러 생산 공정도를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출 직장에도 들리신 경의하는 청업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에서 새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신발창과 이전에 만든 신발창을 저울에 달아보도록 하시고 그 무게를 몸소 가늠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 만든 신발창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업시 동지께서는 이런 질 좋고 가벼운 신발을 신으면 우리 이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 있는 운동신발을 안겨주게 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경의하는 청업시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우러리면서 우리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운동신을 더 많이 질 높게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애국에 열이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는 속에 여러 산림경영소들에서 가을철 나무 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무가 나가서 실제 살 수 있게 산을 높은 데 중심을 두고 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튼튼하고 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림연구원 분석 실험실 일가의 연계 밑에 나노 영양제, 비료주기를 비롯해서 성장 과정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그 영양제들 다 수입해 있습니다. 이 나무가 현재 5년생 된 잣나무입니다. 3년생 잣나무가 18m 20cm 되게 되면 합격무 기준에 도달하는 건데 현재 지금 1m 이상으로 컸습니다. 현재 그 밤나무, 잣나무를 비롯해서 자기의 그 나이에 비해서 큰 나무들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올해 가을철 나무 심기 지금 내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이제 온실 나무 생산에서 관리공들이 이제 눈짐작으로 하다 나니까 온습도 물 조절을 이제 제때 하지 못해서 어린 나무들이 이제 고온과 가물에 의한 이제 피해를 많이 받고 산림률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 생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노력이 전략되고 나무 비배 관리해서 과학성이 보장돼서 산림률을 95% 이상 보장하고 생산성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증수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양호관리국에서
자연 수역들의 물고기 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뢰관리국에서는 방류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모든 종합사업소들에서 외부원가도 최대한 줄이고 생산 주기도 짧고 이런 방향에서 새끼 물고기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동강과 보통강 수질 수육 조건에 맞게끔 어종 선택을 해가지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알 키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름을 높이기 위해서 담배 감량이 높은 자연 모기를 이용해서 새끼 물고기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줬습니다. 이번에 기념호, 하련어를 비롯해서 다수종의 1,500여만 마리 첫성 새끼 물고기를 대동강과 보통강에 방류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단위들에서 계절에 맞는 화초 품종들에 대한 연구와 재배를 심화시켜 고리바 마을의 아름다운 원림 경관을 펼쳐놓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에서 새 품종의 코스모스를 조직 배양해서 논리 포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적극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키가 낮고 색깔이 선명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코스모스 품종들을 조직 배양해서 어느 날에 지금 논리 포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 낮은 코스모스의 우점은 키가 낮기 때문에 빗바람에 의한 피해가 작고 도로 주변의 풍경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풍경을 좋게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혼합해서 심는 것이 보기는 좋습니다. 코스모스는 재래종과 같이 재배하게 되면 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배양을 하거나 거리를 500m 이상 보장해야 코스모스의 품종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을까지 꽃이 피어있는 하초들에는 코스모스 외에도 장미, 만수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초라서 조직 배양을 해서 원림 단위들의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란봉구역 화초사업소에서 가을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워 고리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가을철 계절에 맞는 장식용 꽃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얻은 경험에 의하면 장국화는 소리가 내려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장국화는 비배관리에서 보름에 한 번씩 유기질 비료와 미량 원소를 분무하면 한 폭의 꽃들이 7, 80성 정도 피어납니다. 토양을 가리지 않지만 숲하면 꽃이 죽기 때문에 심을 때 숲지대를 피하면서 심어야 합니다. 장국화는 그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데 온도가 5도씨가 되어도 10월 말까지도 충분히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가지 종의 장국화를 재배하여 구효과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대성구역 료명거리 럭화관리소에서도 원림 경관을 이채롭게 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꽃나무와 화초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심은 나무들에 대한 모양 잡기를 다양하게 하는 것과 함께 늦가을까지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철 장미들을 많이 심고 그 비배 관리에 힘을 넣어서 거리의 풍치를 이채롭게 단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천시 소남리와 안주시 성암리 경계의 철석봉 밑에 있는 자연덩굴인 지하졸숭 성암덩굴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자그마한 꽃덩굴로 발굴된 이 덩굴은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인정에 의해서 1996년에 더욱 크게 발굴종이 되어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주체 90일 2002년 4월 15일 이곳 덩굴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덩굴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성암덩굴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많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터로 더 훌륭히 꾸리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암동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 내지 2만 년 전 균열성 고위암층이 오랜 기간 지하수의 영양식 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전형적인 카르시트 덩굴입니다. 우리 덩굴의 총 연장 길이는 2160m인데 모두 16개 동과 106개 명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매 명소들은 자기 땅의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명소들로 본다면 관문동과 폭포동, 기암동과 설경동, 또 운하동과 수림동, 찾아오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보물동과 백화동,
풍년동과 령궁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만 보아던 자연 경관, 덕물, 또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 구석구석을 신통도 연상케 하는 미소들을 보면 지하에 어떻게 저가가가 마음먹고 창조해낸 것과 같은 이런 훌륭한 풍경이 있을까 하고 찾아하는 사람들마다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암동굴의 하나하나의 덜것들과 덜순들은 수십만 년 동안에 형성된 진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암동굴은 금수강산 우리 저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지하의 철승, 지하의 명승입니다. 지금 지하의 명승 성암동굴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상황이 계속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BA.5의 아변종으로 생겨난 BF.7 변이 비루스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BF.7 변이 비루스의 감염률을 보면 벨기구가 25%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 도이칠란드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6만 명 정도였던 하루 감염자 수가 18일 하루 동안에는 8만 7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감염률이 10만 명당 575명으로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BQ.1, BQ.1.1 전파와 함께 BA.5가 여전히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감염자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의 약 80%가 무력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환자들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저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힘들어하는 뇌안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119만여 명, 사망자는 657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큰 물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큰 물로 600여 명이 사망하고 13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34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시에서 무더기 비에 의한 흙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흙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5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6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바다물면 상승, 부침 땅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남볼, 밀렵행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기금은 세계 각국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전반적 지역에서 구름이 없이 개였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흐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황해북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안악,
해산, 김책에서 소리가 내렸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 대동, 금촌, 김하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낮 최고 기온이 약간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5도 더 높아져서 낮에는 따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며칠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소위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서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새벽과 아침에 흐린 후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백두산 지구에서는 늦은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동해안 중부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독성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심한 기상 조건에 맞게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신체 저항성이 낮은 사람들 속에서 새벽과 밤에 몸이 차지지 않도록 실내 온도 관리를 잘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